오늘, 아니 어제구나. 여든을 바라보는 남편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평생 잊고 싶었던 순간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 하나가 손에 잡혔죠. 20년 전 그이가 쓴 거라는데 묵직한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그 묵직한 느낌의 정체는 낡은 종이 몇 장을 고이 접어넣어둔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 더 불안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는데 낯선 여자 이름이 떡하니 쓰여있더군요. 그녀에게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두 단어가 제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죠. 읽으면 읽을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제 안에 무언가 꽉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깊은 고뇌와 그래요,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제게 상처 줄까봐 혹은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떠나지 못했다는 그의 복잡한 심경이 낡은 잉크 자국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여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제 곁에 남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모르는 그의 삶이 이렇게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있더군요. 아내에게 나니 20년 전 남편이 나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라니. 도대체 그날 남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 혹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저는 그저 멍하니 제 이름을 적힌 편지만을 노려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남편의 서툰 글씨체가 보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가 그 시절 겪었을 고통과 갈등이 제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봉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 끝에 그는 20년 전 그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도 함께 넣어두었더군요.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 이제 당신에게 대신 전하려 하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의 방식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거였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훨씬 더 깊이, 어쩌면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억지로 묻어두었던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순간이 말입니다. 남편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정말 우연히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지요. 덤덤하게 책장을 넘기는데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낡은 종이 몇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걸 꺼내보니 꽤 두툼한 작은 봉투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몇 장,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라는 글자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짰습니다. 마치 누가 제 심장을 억지로 움켜쥐고 비틀어 짜는 듯한 고통. 그 순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젊은 날, 제 곁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그의 깊은 고뇌와 죄책감,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 모든 것이 낡은 글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여자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니 어쩌면 저에게조차 알 수 없는 크나큰 짐이었을지 이제 와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20년 전 그는 왜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지 못했을까요? 왜 제 손에 쥐어주지 못했을까요? 그 낡은 편지를 바라보는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그때의 그의 감정이 제게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 짧은 몇 마디에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리고 그가 겪었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 편지를 쥔 채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제 곁을 지켰고 또 다른 마음을 억지로 묻어야만 했던 거였죠.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에는 20년 전 그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 이제 당신에게 대신 전하려 하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의 방식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거였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훨씬 더 깊이, 어쩌면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위, 낯선 여자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의 고백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덜컹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두 글자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죠. 20년 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었을 뿐인데 남편의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제 손안에 쥐어지다니요. 읽으면 읽을수록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20년 전 그는 제 곁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있었는지, 그의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마치 제가 그 시간을 함께 걷는 듯한 착각마저 들더군요. 눈물이 뚝뚝 낡은 종이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닦아내려 할수록 번져가는 건 제 마음속 죄책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 여자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닿지 못한 마음, 떨쳐내지 못한 미련, 그런 것들을 안고서 그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하고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늘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남편이 이렇게 깊은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20년 전 그는 왜 이 편지를, 이 진심을 저에게 보내지 못했을까요? 낡은 종이 끝에 묻은 듯 희미한 그의 지장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담았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야 제게 보여주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또 한 번 저는 그의 글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이름으로 된 봉투를 덮으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제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구나.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때 쓰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낡고 흐릿한 종이 뭉치 속에서 다른 빛깔의 종이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낯선 이름 대신 제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아내에게 제 이름이라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일렁였습니다. 20년 전 그는 왜 이 편지를, 이 마음을 저에게 보내지 못했을까요? 낡은 종이 끝에 묻은 듯 희미한 그의 지장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담았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야 제게 보여주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또 한 번 저는 그의 글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잉크빛이 바랜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편지는 제 가슴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처음부터 그는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 짧은 문장에 20년 전 그가 겪었을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밤들, 제가 잠든 사이 홀로 사귀었을 그의 고통이, 그가 떠나지 못한 이유, 그 마음속 깊은 갈등이 마치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택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여자를 떠나지 못한 채 제 곁에 머물렀던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낯선 여자 이름이 아닌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가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 이제 당신에게 대신 전하려 하오. 라니,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년 동안 묵혀둔 그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20년 전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묵직한 작은 봉투 하나를 열었어. 낡은 종이 몇 장이 곱게 접혀 있었지. 첫 장을 펼쳤을 때 낯선 여자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의 고백은 마치 찬물 끼얹듯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어. 그녀에게 라는 글자만 봐도 숨이 턱 막혔지. 읽으면 읽을수록 20년 전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깊은 고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파고들었어. 그는 결국 그 여자를 선택하지 못했고 내 곁에 남았다는 내용이었어. 내 평생 가장 끔찍했던 순간이라면 바로 그때였을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나의 삶이 사실은 그의 숨막히는 고뇌 위에서 세워졌던 거라니. 그런데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 이번엔 낯선 여자의 이름도 그의 고뇌도 아니었지. 선명하게 찍힌 건 나의 이름이었어. 아내에게. 20년 전 그는 왜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지 못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 꼬깃꼬깃한 종이 위로 그의 거친 글씨체가 보였지.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 짧은 문장 안에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어. 나를 사랑했기에 떠날 수 없었다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히려 나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 그의 고통은, 그의 죄책감은 이제 와서야 나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야. 마치 마른 땅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 내가 겪었던 그의 무심함, 때때로 느껴졌던 그의 방황,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2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의 편지에는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 이제 당신에게 대신 전하려 하오. 라는 구절도 있었어. 그건 또 무슨 뜻일까? 20년 전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도망칠 수 없었던 걸까? 낡은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남편의 오랜 침묵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헤아려 보았어. 20년 전 그는 그의 방식대로 사랑했고 그의 방식대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거야. 그가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와 나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함께 넣어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기에, 혹은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의 묵직한 고뇌와 죄책감은 결국 그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낡은 일기장과 2개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어. 평생을 함께해온 이 남자, 이제는 그의 남은 시간들을, 그의 그늘진 마음까지도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지.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그날의 묵은 이야기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려 했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끝에서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고스란히 제게 다시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의, 그 여자가 된 낯선 이름으로 시작된 남편의 고백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오듯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이어졌지. 그는 내가 모르는 20년 전 그 여자 앞에서 얼마나 깊은 고뇌와 죄책감 속에 있었는지 그 절절한 마음들이 낡은 종이 위에 그대로 묻어났어. 결국 그는 그 여자를 선택하지 못했고 익숙한 나의 곁에 머물기로 했다는 그런 씁쓸한 고백 말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 묵직한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거든. 이번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아내에게라고. 20년 전 그는 왜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지 못했던 걸까?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을 때 잊고 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어.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가 겪었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지. 어쩌면 그 오랜 세월 그는 그 죄책감을 혼자 사귀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 편지, 아내에게라는 편지 끝에 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낡은 종이였지. 남편이 20년 전 그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였던 거야. 그녀에게 닿지 못한 마음, 이제 당신에게 대신 전하려 하오. 그렇게 그는 20년 전 그 여자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
그의 아내인 나에게 대신 전하고 있었던 거지. 그걸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2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그의 절절한 고백이,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나에게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 20년 전 남편의 젊은 날의 풋풋함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가 느꼈을 좌절감, 후회, 그 모든 것이 낯선 여성의 이름 아래 섬세하게 그려져 있더구나. 내가 알았던 남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쩌면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그의 사랑이 거기 있었어. 그녀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그런 마음을 두고 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그의 복잡한 심경이. 왜 그는 이 편지를 그 여자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마주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 20년 전 남편은 그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의 방식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거겠지.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을 접고 나의 곁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희생이었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그의 낡은 일기장과 2개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 남자, 이제는 그의 남은 시간들을, 그의 그늘진 마음까지도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그날의 묵은 이야기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려 했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끝에서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고스란히 제게 다시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덮었어. 20년 전 그가 묻어두었던 시간들. 그걸 들춰본 건 나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한 건지 모르겠네. 이제 와서 왜 이랬을까? 괜히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옅은 나무향과 먼지 냄새. 그의 어린 날의 숨결 같은 건가? 결국 그는 그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의 방식으로 그 짐을 덜어내려 했던 거였지. 20년 전 그 낯선 여자의 이름을 보며 나는 불같이 화가 났었는데 이제 와보니 그 화가 우스워지네. 오히려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또 뭐람.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을지도 몰라. 아니, 사랑했기에 그랬을지도. 그 여자에게 가는 대신 내 곁에 남겠다는 선택. 그걸 얼마나 망설였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내에게 라고 적힌 또 다른 편지를 보며 그의 고뇌가 겹쳐 보였어. 20년 전 나에게 보내지 못한 그 마음,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지. 그의 손은 떨렸을까? 잉크가 번지지는 않았을까? 나는 그저 낡은 천조각처럼 구겨진 그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기분이었어. 그가 내게 건네준 편지의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여보, 미안하오. 그 짧은 한마디에 2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지. 그의 억눌렸던 감정들, 죄책감,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무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그의 글씨가